안녕하세요. 펫다운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최지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원은 팀장 이진표와 팀원 염지영, 김경태, 유지우, 장영인, 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배경입니다. 펫다운에서 다운은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온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다 올 것이라는 의미가 되며 펫다운을 거꾸로 하면 온다펫으로 유기동물이 우리에게 오고 유실된 반려동물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구현 목표입니다. 저희는 펫다운 사이트에서 3가지 목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유기유실 정보 공유, 커뮤니티 기능 제공, 봉사 시스템입니다. 유기유실 정보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 지도 API를 통한 위치 표기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적인 부분에서 사용자들 간의 반려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면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봉사를 등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치마킹 사이트에서의 장단점입니다. 저희는 포인핸드, 위트, 카라두잉 세 사이트를 벤치마킹했는데요. 각각의 유사 사이트를 파악한 결과 포인핸드는 종합적인 커뮤니티 기능 구조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유기유실동물 정보의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위트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후기와 깔끔한 UI가 돋보인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버벅거림이 잦고 게시판에 광고성 글이 지나치게 많아 사용자들이 실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카라도잉은 달력 형식의 페이지 구성으로 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유익한 사이트이지만 관리자만 등록 가능한 봉사 시스템으로 인해 신청 가능한 봉사가 적었습니다. 차별성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벤치마킹 사이트에서 발견한 단점들을 조금씩 보완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실 및 유기동물의 위치를 지도 API를 사용해 사용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활동의 경우 관리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게끔 하여 봉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면서도 사용자들 간에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개발 일정입니다. 개발 일정은 기획 단계를 포함한 총 5주의 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에는 기본적인 화면 디자인과 로그인 기능들을 포함하여 게시판별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변화된 점이 있다면 게시글 삭제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게시판에서 본인이 작성한 글에 한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었지만 봉사 게시판과 1:1 문의의 경우 사용자가 지우지 못하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단위 업무 정의서입니다. 단위 업무 정의서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용자 부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로그인 시 사용자가 내 정보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펫다운의 메인 게시판인 나를 찾아줘, 봉사, 입양인보 게시판과 고객센터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관리자 부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관리를 제공하여 회원을 관리하고 블랙리스트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봉사 게시글 승인과 고객센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로그인, 나를 찾아줘 검색 조회, 게시글 등록, 자유 게시판 리스트 조회, 봉사 게시판 리스트 조회 등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를 찾아줘 검색 조회, 게시글 등록,
봉사 게시판 리스트 조회 문의 답변 등록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를 찾아줘 게시판의 검색 조회 기능입니다. 키워드를 선택해 실종이 되거나 유실견으로 추정되는 동물들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줘 게시판의 등록 부분입니다. 카카오맵 API를 사용해 사용자가 지도상에서 사건 발생 위치를 공유 가능하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봉사 게시글 리스트 조회 부분입니다. 봉사 게시판을 클릭할 시 get 방식으로 승인된 최근 봉사 게시물 리스트 4건을 조회 요청하고 리턴 받아 뷰단 처리로 봉사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봉사 게시판 리스트 전체를 조회하는 부분은 풀캘린더 API와 에이작스를 이용하였습니다. get 방식이 이미 존재하여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 승인 상태의 전체 봉사 게시판 리스트를 조회 요청하고 리턴 받아 뷰단 처리합니다. 봉사 게시글 상세 보기입니다. 문의 답변 등록입니다. 관리자에 의해 입력된 답변은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는 커넥션 개체를 통해 DB에게 해당 값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DB는 전달받은 업데이트 쿼리문에 따라 기존 문의 정보에서 관리자의 답변과 답변일, 관리자 명을 추가한 값으로 변경한 후 업데이트에 성공하면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펫다운 웹사이트는 여러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시판별 게시글과 댓글을 관리하기 위해 게시판 분류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 각 게시판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DB를 구성하였습니다. 나를 찾아줘 게시판의 테이블입니다. 검색 위치와 해당 위치의 위도, 경도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봉사 게시판과 봉사 신청 테이블입니다. 봉사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봉사 시작일은 풀캘린더 API 적용 후 달력에 기록됩니다. 모집 인원 컬럼은 게시글마다 모집 인원이 초과될 시 봉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봉사 게시판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부분은 센터 봉사 담당자 번호가 따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DB에서 사용하지 않고 따로 컬럼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다음은 스토리보드입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 있는 입양 인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태그를 통해 클릭 시 연결되어 있는 주소창으로 메인 페이지가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스트링 유틸즈를 사용해서 파라미터 값으로 널 값을 가져오더라도 그에 따른 메소드에 맞는 결과를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멤버 객체 정보를 세션키라는 상수로 선언해 값을 가져오고 인증에 성공하면 로그인되며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나를 찾아줘 리스트 화면입니다. 리스트에서는 게시글의 상태 유형을 CSS로 구분을 지어 표시했습니다. 나를 찾아줘 게시판의 등록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카카오맵 API에서 제공되는 함수와 변수들의 값을 인풋에 전달하여 폼으로 제출합니다. 자유 게시판의 폼문에 리스트를 넣어 뷰단에 가져오는 코드와 보드리스트 서블릿에서 페이징 처리와 리스트를 받아오는 코드입니다. 자유 게시판 폼에서는 동물 분류를 사용자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봉사 게시판 클릭 시 나오는 화면입니다. 풀캘린더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봉사 게시판 리스트를 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에이작스를 이용하여 페이지 로딩 시 승인된 전체 봉사 게시글 리스트를 받아옵니다. 성공 시 호출되는 함수 부분에서 풀캘린더를 생성하고 이벤트 옵션을 설정합니다. 데이터인 봉사 게시물 목록들을 맵을 활용하여 각 요소들을 순회하며 캘린더에 표시되는 제목 부분과 일정 시작일 등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URL 부분은 달력 각 게시글 클릭 시 이동하게 되며 경로 뒤의 파라미터로 봉사 게시글 번호를 붙여 클릭 시 각 게시글로 이동하게끔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렌더링 해줍니다.
다음은 봉사 게시글 등록 화면입니다. 봉사 게시글을 등록 요청한다고 바로 게시글이 등록되지 않고 관리자 승인 후에 등록됩니다. 내용 부분에는 썸머노트 웹 에디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유효성 검사 날짜 부분의 코드입니다. 날짜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날짜 값을 가져와 스플릿으로 자른 뒤 데이트 객체 생성 후 getTime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의 봉사 등록 확인 부분입니다. 상세 보기가 가능한 제목 클릭 시 모달이 뜨며 각 봉사 게시글의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달 부분의 값들이 동적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AJAX를 이용하였습니다. 게시글 번호를 보내고 얻어온 보드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값들을 바꿔주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중 봉사 승인 부분입니다. 게시물 검토 후 승인 여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접수 취소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 셀렉트 옵션이 나오지 않고 접수 취소로만 보이게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1:1 문의 내역 화면입니다. 각 문의를 클릭하면 해당 문의의 상세 페이지를 팝업 창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윈도우 객체의 오픈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상세 페이지 팝업 창에서 답변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닫히며 답변 폼 데이터가 부모창으로 서브밋 되도록 폼 태그의 타겟 속성을 지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펫다운 시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시연을 맡게 된 김경태라고 합니다. 저희 펫다운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위 헤더 부분에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메뉴바 리스트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좋게 상단에 배치하였고 유기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를 찾아줘 게시판의 리스트가 최신순으로 보여집니다. 더보기란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봉사 게시판은 지금 봉사가 가능한 게시물 목록이 메인 화면에 나오고 봉사 게시판도 더보기란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단은 공지사항과 입양인보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입양인보 페이지란을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입양인보에 관한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고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양인보 페이지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인터넷에 펫샵이 너무 많아서 펫샵이 아닌 공공기관 사이트 혹은 취지가 좋은 사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보 제공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부분 시연을 맡은 유지우입니다. 저희 펫다운 메인 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약관 동의를 하게 되면 회원가입 폼이 나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면 아이디를 입력해달라는 팝업이 뜹니다.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와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확인해달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제대로 입력 후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회원은 마이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정과 비밀번호 변경, 탈퇴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정에서는 파일을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나오고 수정이 완료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유효성 검사를 통해 현재 비밀번호와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하고 비밀번호가 틀릴 시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고창이 뜹니다.
제대로 입력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할 시에만 변경이 완료됩니다. 회원 탈퇴에서는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본인 아이디를 확인한 후 탈퇴를 누르게 되면 탈퇴되었다고 나오고 로그인 정보는 삭제됩니다. 그 다음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회원 관리와 블랙리스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관리에서는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W로 검색을 한다면 W로 시작하는 상세 정보가 쫙 나오게 되고 이름이나 아이디를 클릭하면 상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 가입일, 탈퇴일, 상태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 수정되었다고 나오고 관리자가 탈퇴를 시킬 시 탈퇴일이 업데이트 됩니다. 또 블랙리스트 등록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을 블랙시켜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었다는 경고창이 뜨고 블랙리스트 목록을 확인하면 블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아줘 게시판 부분 시연을 맡은 이진표입니다. 먼저 사용자로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줘 게시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반려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전체 리스트에는 동물들의 대표 사진과 실종, 보호, 목격과 같은 상태, 그리고 사건이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 게시글인지를 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려서 혹시 목격 게시글이 있나 찾아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검색의 상태값을 목격으로 하여 검색하게 되면 목격 상태의 동물들만을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이로 의심되는 동물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서 직접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 버튼은 로그인 시에만 활성화되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성 페이지에서는 동물들의 사진과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사용자가 지도상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포함한 위치까지 입력하여 게시글을 등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했던 동물들의 정보와 함께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발견한 위치의 실제 지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 따로 사용자가 설정하지 않을 시 사이트 내 기본 이미지로 설정됩니다. 이로써 다른 사용자들도 위치와 관련한 정보를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 지도라는 시각적 자료를 추가해서 보여줌으로써 게시글에 대한 정보 파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추가적으로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목격 정보들은 신속하게 주변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링크를 복사하거나 붙여넣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SNS로 공유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수정은 자신의 게시글의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게시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페이지에서는 등록 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완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종이 해결된 게시글의 경우 완료로 상태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부분 시연을 맡은 장영일입니다. 좋은 정보가 있는데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질 때 커뮤니티, 즉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메뉴바에서 커뮤니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게시판 아래 글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제목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동물 분류, 강아지를 선택해주고 일반 질문 정보 공유, 세부 분류 3개 중에 하나로 정보 공유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게시판에 내가 올린 글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정하기 버튼이 있고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목과 내용 그리고 동물 분류를 다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물 수정 성공 메시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게시판에서 이 게시글이 삭제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가 올린 이 게시글을 트위터나 또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유 게시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봉사부분 시연을 맡게 된 염지영입니다. 시연을 위해 봉사활동을 등록하는 센터 담당자이기도 하면서 다른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이용자라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봉사 게시판을 클릭하면 풀캘린더를 이용하여 에이젝스를 구현한 봉사 게시글 리스트들을 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승인 상태의 최신 글 4건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상세 조회가 가능하며 달력 부분에서도 가능합니다. 봉사 게시글 상세 조회 화면에서는 봉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의 답변 내역에서는 봉사에 관련한 문의들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 관리자만이 문의 답글이 가능하며 문의를 작성하시면 본인 댓글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현황 부분에서는 신청자 개인 정보는 게시물 작성한 담당자와 관리자 외에는 조회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시글 SNS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제 봉사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5명이 다 차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 상태의 총 인원수를 조회하여 다 찼다면 신청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봉사활동을 신청했던 곳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 신청하신 상태로가 나오며 신청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봉사활동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봉사 신청 완료창이 뜨고 신청 현황에 기마이인 지금 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제가 기존에 올린 봉사 게시물을 관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클릭하면 문의 답변에서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사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또 수정에는 담당자 정보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자가 자유롭게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면 관리자가 게시물을 검토할 때 연락했던 담당자의 정보가 달라지게 돼서 문제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두었습니다. 담당자 정보 변경을 원할 시에는 관리자 권한으로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클릭하면 썸네일이 없을 경우에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현황 부분에서는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조회가 가능하고 승인 여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같은 상태를 반복해서 클릭 시 이미 승인 상태라고 나오며 해피님과는 오늘 연락했기 때문에 미승인 상태에서 승인 상태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엔 봉사 게시글을 새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봉사 게시판을 클릭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검토 후 게시물이 등록되며 담당자 정보 수정과 게시글 삭제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의 문구가 나옵니다. 봉사 등록 페이지입니다. 등록 부분에서는 썸네일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값들은 필수 입력값입니다. 센터 봉사 담당자의 번호와 이메일이 본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입력값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미지를 등록하고 게시글 정보들을 입력하겠습니다. 내용 부분은 썸머노트를 이용하여 꾸밀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담당자 정보까지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봉사 신청 마감일이 종료일보다 늦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정해줍니다. 등록 신청 후 관리자 승인 후 게시글이 등록됐다는 알림창이 나왔습니다. 관리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달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이 활동, 봉사 등록 확인을 클릭하면 게시글 등록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 요청한 모든 게시물 목록들이 나오며 제목을 클릭하면 모달로 게시글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에이젝스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승인 상태의 게시글은 게시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승인 상태의 게시글은 클릭하면 접수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하시고 다시 클릭하면 상단에 접수 취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보류 상태는 닫기만 존재합니다. 게시물 작성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관리자가 삭제한 경우 관리자에 의한 삭제된 게시물이라고 나옵니다. 봉사 등록 확인 외에도 봉사 신청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인 여부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봉사명 클릭 시 상세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봉사 승인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로그인 후 관리자 페이지에서 봉사 게시글 승인에 들어가면 봉사 게시물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페이징 처리하였으며
회원 아이디명, 센터명, 승인 여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접수 취소 상태인 경우 승인 여부 셀렉트 옵션이 보이지 않게 나오고 접수 취소로만 보이게 됩니다. 아까 김아이가 신청한 최근 게시물을 승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게시글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담당자와 연락해서 센터 확인을 한 후 승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승인 처리가 완료되었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봉사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글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부분 시연을 맡은 최지원입니다. 저희 펫다운 고객센터에서는 1:1 문의, 나의 문의 내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지사항 역시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펫다운을 이용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고객센터에 1:1 문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작성 시 문의 제목과 문의 내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입력하지 않고 문의품을 제출하려 하실 경우 미입력 사항에 대한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모든 작성을 마치셨다면 확인 버튼 클릭 후 띄워지는 알림창을 통해 문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남겼던 문의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문의 내역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글의 접수 상태는 각 문의별 우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문의를 클릭하면 보이는 상세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 완료된 문의의 경우 상세 페이지 하단에서 각 문의에 대한 고객센터의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접수 또는 처리 중인 문의에 한해 접수 취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접수를 취소하실 경우 알림창을 통해 해당 문의에 대한 접수 취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문의 접수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펫다운에서 게시한 최근 공지사항은 고객센터 하단에 위치해 있고 공지사항 더보기를 통해 펫다운의 전체 공지사항 내역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공지글은 클릭 후 보이는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펫다운 고객센터에서 제공되는 1:1 문의 서비스와 공지사항의 등록, 수정 및 삭제 등의 처리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공지사항 내역입니다. 관리자는 각 공지를 클릭하면 보이는 상세 페이지에서 공지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글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처리 역시 상세 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지글 수정 시 공지글 내용을 변경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창을 통해 수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수정 완료 알림창이 뜨며 공지가 수정됩니다. 공지사항을 등록할 경우 공지사항 등록 폼을 통해 공지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 관리 페이지에서 관리자는 펫다운 회원들의 전체 문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문의 내역과 마찬가지로 각 문의별 우측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문의를 클릭하면 보이는 상세 페이지에서도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 또는 처리 중인 문의는
관리자에 의해 접수 상태가 변경될 수 있고 답변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펫다운 시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펫다운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